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지금 인턴 채용이 많이 뜨고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인턴 정말 꼭 해야만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턴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해요. 사전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인턴에 합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인턴의 현실은 또 어떤지, 마지막으로 인턴 생활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야 되는지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잘 봐주시고 미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인턴 근무를 할 때 타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인턴 근무를 내가 한 5개월, 6개월 정도인 인턴도 있을 것이고 짧으면 한 2달 정도의 인턴도 있을 것인데 이 인턴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가산점이죠. 나중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랑 동일하다고 하면 가산점이 주어진다? 그 점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기업을 먼저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시고 그 기업이 우리 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지 다른 기관에서 인턴을 근무를 했을 때도 가산점을 주는지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기업 리스트들을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가산점을 정말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거를 먼저 좀 체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반년 정도나 짧은 단기 인턴 이렇게 있을 텐데 한 5, 6개월 정도 인턴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도 진짜 할 수도 있고 팀워크를 기를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역량들을 발휘할 기회도 되고 그리고 반년이면 거의 한 반 직원이잖아요. 다른 분들과 대인 관계 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많은 소재거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2달 정도 되는 인턴은 사실 현직자분들도 금방 체험하다가 끝나니까 그냥 경험 잘 하고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라서 정말 가볍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달인데 만약에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가산점도 주어지지가 않고 딱히 이 2달이라는 시간이 나에게는 정말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2달 정도 인턴은 굳이 안 하셔도 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턴을 하게 되면 2달 정도만이라도 내가 이 인턴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준비성은 좀 필요해요. 그래야만 내가 얻고 싶은 게 이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처음에 갔을 때 소개도 하면 다르잖아요. 그냥 주시는 거면 어떤 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를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정리를 잘 할 필요성이 있어요. 대학생들이나 젊은 우리 인턴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엔 한 2달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학 공모전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나 또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볼 수도 있고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원하는 여행들을 가보실 수도 있고 근데 직장인들의 2달은 사실 금방 끝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에요. 직장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2달은 정말 다르다는 점을 좀 알고 행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2달을 정말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은 좀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사 직무라고 하면 현직자분들과 그 조직 내에서 각각 어떻게 생활을 하시고 어떤 일들을 맡아서 처리를 해주시고 정말 말 그대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되잖아요. 근데 실제 현직자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고 내가 또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이런 환경만으로도 장점은 물론 있으니까 무조건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그런 답을 내리기는 사실 힘들어요. 참고로 서울 사는데 내가 지방에 인턴을 채용을 하는데 이거 지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서 좀 요거에 대한 답변도 좀 드리면 일단 내 경험 자체가 좀 풍부한가?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한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관련된 어떤 인턴이나 알바나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하면 공공기관 쪽에서 일을 한번 해본 그 경험은 분명히 보탬이 될 수는 있어요. 의외로 지방 인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을 사실 안 하는 편이에요. 수도권이면 경쟁률이 훨씬 좋을 거고 지방 쪽이면은 좀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낮을 거니까 한번 어떻게 보면은 도전하면은 더 해볼 가능성이 좀 크죠. 그리고 내가 낯선 환경에서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해보고 이런 경험 자체가 없다고 하면은
어떤 업무 적응력, 이런 부분, 습득력 이런 쪽에서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소재거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하지만 지방에 가셨을 때도 월세를 또 내야 되고 방을 구해서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드릴 부분은 합격하고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인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면접을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면접까지 봤는데 합격을 했다 그러면 정말 그때 가서 고민을 해도 늦지가 않으니까 꼭 지원을 하시고 면접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문제는 인턴의 면접에 합격을 하는 방법이에요. 인턴 면접은 사실 난이도가 낮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채 면접이랑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합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가셨을 때 어떤 부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가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하게 될 업무에 있어서 내가 마주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근거를 경험으로 잘 제시를 한다고 하면 좋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고객 응대 업무를 한다고 하면 그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설명할 게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고 있다고 하면은 내 경쟁력이 더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실제로 같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또 누구인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는데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서포트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이 부분은 일하시는 분들한테 따로 시간 내셔서 교육을 해주지 않더라도 제가 알아서 뭐를 해야 될지를 스스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상당한 이쁨을 받을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그 인턴 근무 때 하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많은 사전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면접 때 딱 이야기를 하셔야만 나만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인턴을 가서 어떤 점을 배우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인턴에 근무를 하면서 저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잘 발휘를 해서 저도 그리고 기업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턴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으로만 보지 마시고 인턴을 근무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나중에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표현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한 20년 뒤, 30년 뒤에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고 싶은지 내 비전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관점에서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리고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신다고 하면 면접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세 번째예요. 인턴의 현실인데, 인턴 근무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바쁘게 뭘 하고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인턴 생활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시스템들이나 각각 부서별로 어떠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직급별로 상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또 행동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제일 좋은 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직자들이 뭘 하는지를 눈앞에서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회의 같은 데는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매우 큰 장점이 있죠. 근데 의외로 인턴한테 관심이 많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현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도 좀 적극적으로 뭔가 본인 스스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으셔야만 더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인턴이라고 하면은 한 주 정도만 해도 거의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지.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참여를 할 수는 없지만 한 2달 정도만이라도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목표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인턴이 딱히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그냥 자기 공부해, NCS나 전공이나 토익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라는 시간을 주는 곳들도 꽤 있거든요. 공부하려고 간 거면은 뭐하러 인턴을 할까요? 분명히 경험을 쌓고자 하는 것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곳이 금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그 담당자들이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기록도 해보시고, 내가 오늘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배운 것, 이런 것들을 항상 일지를 쓰셔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마다 뭐라도 얻은 것에 대해서 항상 보고 피드백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적응하시면 이제 주차별로 계획도 세워보시고, 어떤 부분을 좀 더 남은 인턴 동안에 생활을 할지, 어떤 거를 또 얻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특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찬스예요. 가능하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그 인턴을 통해서 경험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났으면 직급간에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매우 좋은 찬스라는 점.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뭔가를 했다는 부분을 꼭 일지를 써서 꼭 기록을 해두세요. 나중에 분명히 이 부분은 내 개인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직무상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에피소드도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꼭 적는 그런 노트나 이런 것들은 항상 지참하시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턴 생활을 통해서 얻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내가 정말 근무를 하고자 하는 곳에 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 돼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 인턴이 디딤돌이다. 나중에 내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역량을 기르고 싶은데 인턴을 통해서 그거를 얻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부분이 꼭 필요하고, 인턴이 없어도 이미 잘 조직은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처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미리 사전 조사를 더 하셔가지고, 그래서 서류 정리나 서류 작성이나 아니면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통계 조사라든지 어떤 요약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이분들이 계속 저를 지켜보고 파악을 할까요?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소서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가신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받으실 거예요. 첫인상이 좋다고 보면은 인턴이 끝날 때까지 많은 거를 더 도와주시려고도 하실 수 있으니까, 먼저 내가 이렇게 알고 간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점수를 좀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내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몸으로 행동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냈던 그런 부분을 반드시 만드셔야만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자소서에도 그 내용을 쓰니까요. 어떤 반복하는 업무만 계속 준다고 해서 불평불만만 하지 마시고, 반복 업무를 하더라도 이거를 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걸 한번 해볼지,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강조할 수 있을 만한 내용도 되니까, 단순 업무라고 해서 그냥 왜 이런 업무만 주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명확한 목적이 있는 행동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역량을 정말 강화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먼저 하시는 게 좋으니까, 반드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빠른 적응을 할 수 있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굳이 뭔가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적극성이 곧 창의성이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은 모두가 창의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뭔가 도움을 주고자, 그리고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부서에서 그리고 옆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시야를 좀 넓혀가면서 그 기업에 어떤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반드시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면접에서도 자소서에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탄생을 해요. 그리고 하나 정도 추가로 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인턴을 꼭 해야 하느냐, 다른 알바나 아니면 다른 어떤 스타트업 이런 거를 하면 나중에 자소서나 면접 때 쓸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인턴을 하던 알바를 하던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다고 하면은 저는 뭐라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꼭 막 인턴을 해가지고 무조건 더 합격할 확률이 높고 이렇지 않거든요. 유의사항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혼자 뭔가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팀플레이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팀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데드라인이라는 걸 정해놓고
내 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이런 부분을 먼저 사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게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뭔가를 하는 것과 그냥 모르고 일단 참여를 했는데 성과 없이 중간에 나오는 것과 이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맡음으로써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 그런 경험이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직무와 상관없이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마음껏 경험을 하시라고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사람을 좀 많이 만나는 그런 고객 응대 경험은 정말 한 번씩은 꼭 있을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이거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힘든 상황에서 내가 했던 행동이 돋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에피소드는 뭐 PC방, 뭐 편의점, 뭐 베이커리 등등 상관없으니까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좀 뭔가를 해본 경험은 더더욱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꼭 추천을 드립니다. 좀 힘들더라도 분명히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남들에 비해서 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추천을 드려요. 오늘 인턴을 통해서 얻어야 될 부분이랑 주의사항이랑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인턴 면접까지 가시면 반드시 합격을 하셔가지고 꼭 인턴 근무를 하실 수가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